세계적인 영화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부산. 오늘날 이곳이 이처럼 영화 도시로 급성장한 밑바탕에는 부산의 오랜 영화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극장 문화가 꽃피었던 곳이며 최초의 영화 제작사인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가 탄생한 곳이기도 한데요. 오랜 세월 영화와 함께 울고 웃었던 부산. 그 1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나는 남포동 비프광장.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지금도 거리 곳곳에선 영화도시 부산의 흔적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엔 지금보다 많은 수의 극장과 관람객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뭐 영화 한 번 보려고 뭐 줄로 뭐 몇 시간 서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 요새는 극장이 많지만은 서면이고 되고 다 많지만 옛날에는 극장 보면 남포동이 아이가 남포동. 좀 안타깝지. 그래 사람이 막 많이 나오고 이러면 우리도 장사가 잘 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많이 없어. 요새 뭐 텔레비도 보고 뭐 요새는 뭐 휴대폰 스마트폰은 다 나오고 하니까 극장을 조금 옛날보다 조금 틀리지. 사람이 좀 작지. 특별한 오락거리가 없던 그 시절, 극장 나들이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화는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카메라와 영사기를 개발한 프랑스의 리미에르 형제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은 1895년 최초의 영화인 열차의 도착이라는 3분짜리 무성영화를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상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에 영화가 들어온 건 좀 더 이후의 일인데요. 부산에 영화가 들어온 거는 1904년입니다. 부산항세 일반이라는 그 서적에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서울과 비교를 했을 때는 서울에는 1903년에 영화가 상영이 됐기 때문에 서울과는 1년이라는 공백밖에 없죠. 근데 부산에 이제 거의 일본에서 영화가 유입된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할 뿐이지, 뭐 프랑스 영화다 미국 영화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필름이 입수됐고 이러한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알 길이 없어요. 그즘 부산엔 일본인들이 용두산을 중심으로 한 조개지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요. 조선 초기부터 일본과의 유일한 공식적 교류 통로였던 부산은 1876년 개항 이후 본격적으로 국제화의 천병도시가 됐습니다. 영화가 들어올 즈음 이미 조개지 안엔 6천여 명이나 되는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가부키 같은 자신들의 전통극을 위해 극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부산에는 이제 영화가 상영된 것은 그 행좌나 송정좌 이런 극장들이 맨 처음에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극장으로 설립된 곳이 아닙니다. 1881년 가설극장이 세워진 이후에 1895년에 이들 극장들이 생겨나면서 일본의 그 연극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연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우리 부산 중구 동구 지역인 조개지 내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그 연극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연을 했음, 그러한 극장들이 이제 우리 부산의 극장의 첫 출발입니다. 특히 17세기에 등장한 가부키는 음악과 무용, 기계가 어우러진 일본의 전통 연극으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연극은 우리나라의 연극이 공연이 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들어온 공연이기 때문에 일본의 씨름이라든가 일본의 가부키라든가
그 일본 조계지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문화를 뭔가 하면 고향을 떠나와 가지고 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의 그 공연 문화를 본 거지, 우리 공연 문화가 그 극장에서 공연된 것은 아닙니다. 극장에 대한 첫 기록은 1903년 부산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부산 최초의 극장은 바로 1903년 일본인이 만든 행자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도상 행자는 광복동 할매집 근처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그 옛날 극장의 터가 어디였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는데요. 그러나 이곳을 지나는 이들이 최초의 극장이 있던 자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는 해두었습니다. 예, 우리 중구 지역에 가장 많은 극장이 있었는데 행좌, 행관, 보례관, 태평관, 부산극장, 소화관, 상생관, 변천좌 할 것 없이 극장은 거의 우리 중구 지역에 다 있었어요. 영도 지역에 이제 뭐 수자라든가 질자자가 있었고, 이 동구 지역에 중앙극장, 초량좌 이 정도에 불과했죠. 그리고 해방 가까이 돼서 3.1극장과 동네극장이 생겨났는데, 이들 극장에서는 전부 다 일본인들이 이제 극장을 짓고 경영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경영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극장을 짓고 싶었어도 이 사람들이 방해 공작으로 극장을 짓지도 못했고, 우리나라 사람은 아예 극장 구경도 못했죠.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거류민들의 중심지였던 중구에는 부산좌, 행관, 보례관, 동양좌, 태평관 등 무려 14개의 극장이 생겨났는데요. 이 일대가 극장의 역사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무성영화가 상영됐는데요. 발성영화는 역사에 등장한 지 2년 만인 1929년 7월 행간에서 상영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부산에도 차플린, 버스터 키튼, 하롤드 로이드, 당시 아주 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히트다 한 그 그레타 가르보, 루돌프 바렌티노, 셸리 템플 같은 이런 뭔가 하면 꼬마 배우들의 영화라든가 많은 영화들이 우리 부산에 들어와 가지고, 어찌 보면은 부산은 무성영화 시대의 황금 시대를 보내고, 바로 이제 워너브로더스에서 소위 재즈싱어라는 이제 이 발성 영화가 나오고, 바로 우리 이제 행관이란 극장에서 부산에서도 발성 영화가 처음으로 상영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보례관, 상생관 이런 데서 이제 발성 영화가 이제 상영되기 시작을 했죠. 다양한 영화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했습니다. 이는 청년이었던 나홍규 감독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나홍규 감독은 회령이 고향인데 1924년에 우리 부산의 조선키네마 주식회사라는 최초의 영화 제작사가 설립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기록에는 뭐 제1회 작품의 업으로 나왔다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영화인 운영전이라는 영화에서 가마꾼 역, 잠시 스쳐 지나가는 단역으로 나와가지고 그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잠시 부산에 있다가 그냥 서울에 올라갔을 뿐, 이제 우리 부산에서 영화 인생을 출발한 아주 초창기 영화인으로서는 아주 손꼽을 만한 영화인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죠. 그의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통한을 결의의 항일 정신으로 집약해 반영한 작품으로 한국 영화가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나홍규가 미친 영진역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자기가 정신이 되돌아와 가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 누이를 갖다가 범하려고 했던 일본 순사를 갖다 낫으로 찔러 죽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본에 저항을 한다, 이렇게 뭔가 하면 분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본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적개심을 일으키고 일본에 이제 우리가 독립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소위 영화적으로 우리 국민들인데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지금도 끊임없이 뭔가 하면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인데요. 국내 첫 영화 제작사가 서울의 충무로가 아닌 부산에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러시아 영사관을 지목하고 있는데, 현재 중구청 근처 한성각이라는 중국집 일대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는 우리 부산에서 뭔가면 세워진 영화 제작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시 조선에서는 영화 제작사가 한 회사가 태어나면은 한 편을 만들고 그냥 없어지던 그런 세상입니다. 소위 뭔가 하면 영화가 제작이 돼가지고 배급, 상영 이런 뭔가 하면 시스템이 안 돼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조선 키네마가 주식회사가 이제 생겨나기 전까지는 거의 작품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90년 전에 우리 부산에 영화 제작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설립이 됐다라는데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이 아닌 부산에 영화 제작사가 세워진 건 아마도 일제강점기의 영향이 컸으리라 여겨지는데요. 1924년 부산 지역 일본인들이 세운 조선 키네마는 초창기 한국 영화의 산실이었습니다. 이듬해 나온 운영전에선 나홍규 감독이 단역 배우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영화 제작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부산으로서는 그때 당시 그 영화 제작사가 설립이 돼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 역동성을 발휘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초창기 영화 중에서는 일본에 수출까지 하는 등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참 활로를 개척은 했으나 그 작품이 지금과 같이 아주 영화로서의 틀과 균형을 잡힌 작품이 못 되다 보니까 이 영화 작품이 굉장히 뭔가 하면 평가절하를 받았을 정도로 작품이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가 만든 작품이 전국적으로 가가지고 흥행에 보장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죠. 결국 조선 키네마는 2년 만에 문을 닫게 됐지만 그 후 다른 영화 제작사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초의 영화 제작사가 존재했고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도 수많은 극장들로 넘쳐났던 도시. 부산의 영화 산업은 그만큼 성숙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초창기 이곳을 수놓았던 영화관들의 대부분은 사라지고 지금은 이 극장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보례관이라는 극장이 이제 낡고 허름해지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상영할 극장이 필요했어요. 그럼 극장 짓는데 요즘과 같이 이렇게 뭐 좋은 자재가 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극장을 질 수 있었던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보례관 건축에 한 1년여 이제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
그 니까츠 계열의 이제 영화가 보레간에서 상영이 됐는데 그 영화를 갖다가 이 가부키를 상연하는 부산극장에 이제 1년 동안 보레간의 영화가 이제 상영되면서 이 영화관도 이제 나중에 영화관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1934년부터 현재까지 유일하게 이제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극장입니다. 서울의 단성사가 지금 휴관 중이기 때문에 부산에 이제 이 부산극장이 가장 오래된 극장이고, 그리고 1년 후에 세워진 지금 광주에 가면 광주극장이 있는데 이 극장이 이제 두 번째로 오래된 극장이죠. 원래 일본인들을 위한 가부키 극장이었던 보레간은 1914년에 영화 전용 극장이 됐으며 부산 극장은 현재 남아있는 극장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일제강점기 중구에서 세워진 극장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산 극장. 오늘도 이곳엔 많은 이들의 발길이 머물고 있는데요. 비록 겉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의 영화도시 부산을 있게 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일제 때 극장이라든가 또 해방 이후에 세워진 극장이라도 옛날 극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소화관이라는 극장이 아직 남아있어요. 해방 이후에는 동화극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영이 됐댔는데 지금 부산극장 앞에 딱 가면은 그 건물 외벽만 싹 간판을 탁 떨어뜨려 버리면 그대로 옛날 소화관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부산에 지금 남아있는 아주 귀중한 과거의 건축물이면서 이 극장은 광복 이후에 외화를 갖다가 아주 전문적으로 상영한 곳이 돼가지고 역사적으로도 그만큼 우리인데 그 고급 영화를 갖다가 많이 이제 상영했던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난 1931년 창선동에 세워진 소화관은 해방 이후 조선극장과 동화극장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되다 1968년 문을 닫았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관의 건물은 아직까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첫 극장이 들어선 이후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부산엔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극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요. 90년대 후반까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동구 범일동의 보림극장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지금 그 자리엔 마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보림극장은 제일 좀 수준이 낮다고 할까, 좀 진짜 좀 서민층에서 많이 간 극장이다. 그래서 그 극장에는 이제 우리는 한 40년 전에부터 그 가수들이 옛날에는 극장에서 쇼를 많이 했어. 그래서 이 전문 쇼 극장이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쇼를 하러 많이 왔어. 지금도 뭐 그렇겠지. 내가 뭐 데이트를 한번 한다 이러면 극장이 최고지. 최고고, 또 이런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또 뭐 종종 한 번씩 있는 그런 쇼를 한번 하면은 거기에 가는 게 큰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굉장히 뭐 연인들끼리는 더욱이나 엄청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추억들이 있지. 보림극장은 70년대 들어 쇼 전문 공연장으로 승승장구하면서 당대의 톱 가수들이 앞다퉈 리사이트를 열었습니다. 1900여 석의 좌석이 꽉 찰 정도였다는데요. 뭐
그때 당시에는 다른 레저 붐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 뭐 전쟁 시절이니까 어디에 따로 뭔가 하면 특별하게 놀러 간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극장에 들어가면은 이 선남선녀 결혼할 이제 선남선녀들이 안전하게 가가지고 이 뭔가 하면 취미 생활이라 할까 이런 그 소위 뭔가 하면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관만큼 그때 당시에 특별했던 것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뉴스 필름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황이라든가 우리 세계의 정세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또 뉴스를 이제 봤죠. 그때는 뭐 기껏 해봤자 집에 뭐 라디오밖에 없었잖아요. TV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영화관에 와가지고 이제 그 뉴스 필름 보는 것도 이제 그만큼 상식적인 이제 뭔가 하면 그 시대의 흐름이었죠. 1950년대 해방과 함께 동구 지역에 8개의 극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번화가도 아니었던 이곳에 이렇게 많은 극장이 들어서게 된 것은 피란민과 조선 방직이 생기면서 공장 노동자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삼성극장은 한국 전쟁 당시 피란민들의 수용소로 쓰이면서 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은 가슴 먹먹한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이 영화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이 이제 뭐 부산 극장사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그 역사와 기록 또 이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 역사도 기록해가지고 후대에 남겨줘가지고 부산이 영화 산업도시로서의 그 뿌리가 이렇다라는 것 갖다가 정립해줘야 되는 게 내 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산시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할매 해구수집 앞에 행좌라는 이제 그 동판을 세워가지고 이곳이 부산 최초의 극장 행자가 세워진 곳이다라고 이제 지금 관광객이나 부산 시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게끔 그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역사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최초로 영화 제작사가 있었고 그랬기에 최초로 영화가 제작된 도시 부산. 그때 그 시절 중구 지역엔 수십여 개의 극장들이 들어서 많은 이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는데요. 한 세기가 흐른 지금 해마다 가을이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한 시네마 천국 부산. 앞으로의 100년은 더욱 기대됩니다.